안녕하세요. 봄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제가 그래서 오늘 봄처럼 이렇게 입어봤는데 괜찮은가요?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혼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영혼을 가지고 주제를 좀 던져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네. 세 가지 단어가 조합되어 있어요. 세 가지 단어.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단어인지 제가 어떻게 알죠? 질환의 이름일 텐데 저희가 오늘 병원은 어디 가는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목, 어깨, 땡. 허리. 오유, 오유. 허리면 척추가 들어갈 것이고 오, 그 뒤에 땡땡땡땡땡 이렇게도 들어갈 텐데 디스크랑 협착증은 아닐 거고 척추 힌트 좀만 더 주세요. 방향. 방향, 척추 이렇게 앞뒤로 어긋나니까 그쵸. 전방전이증.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저희 형부가 엄청 이걸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까지 하셨는데 정확히 근데 척추 전방전이증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질환인지 좀 원장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허리인데 허리 통증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직 허리가 아플 나이는 아니야. 퇴행성이 좀 많기는 하니까. 그러면 혹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들어는 보셨어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주변에 허리 아프신 분들은 없으시고요? 저희 부모님이 허리가 좀 아파요. 허리가 안 좋으시구나.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근데 뭐 수술한 적은 없고. 네. 그냥 좀 많이 아파하긴 해서. 엄마 아빠 보면서 나도 허리 건강을 잘 지켜야겠다는 네. 생각을 하셨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시는 거는 있을까요? 운동? 운동. 운동하는데 그게 네. 허리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허리에 좋은 네. 운동이 뭔지도 또 궁금하시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척추 전방전이증 도대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저희 주제가 척추 전방전이증이에요.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전방전이증 정확히 어떤 질환인 거예요? 원래 허리뼈는 기차처럼 유연하고 질서 있게 배열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기차와 기차 사이를 연결해주는 객실 사이의 연결고리가 무너지면 그 기차 객차와 객차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디스크라는 것과 네. 후관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허리뼈와 허리뼈의 정렬이 헝클어지게 되면서 1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네. 신경통이 같이 발생되는 경우 그것이 대표적인 허리뼈의 불안정성에 의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네. 허리가 아프면 누워서 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꼭 병원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3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허리 통증이 일단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을 찾으셔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허리 통증이 특정 각도에서 특정 자세를 취할 때 허리 통증이 반복적으로 재현되면서 그 재현되는 기간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허리의 움직임에 따른 엉치와 허벅지에 내려오는 이제 방사통 내지는 신경통이 있을 때예요. 허리뼈에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뼈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경이 빨리 집히는 것처럼 집혔다 풀렸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에 추가적인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방사통이 나타났을 때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일찍 오시는 것이 신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단계까지 오셔서 병원에 급작스럽게 오시는 분은 잘은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감각 통증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나 또는 발목에 힘이 떨어지셔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증상이 더 악화된 거네요. 엄청 악화가 되는 네. 거죠. 그런 경우는 응급수술이 당연하게 필요할 때도 많고요.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활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이제 끙끙 앓는 것보다 조기에 일찍 오시는 것이 예방에도 치료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치료 방법도 좀 다른가요? 치료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치료 방법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다른 디스크 환자랑 비슷한 면을 공유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특히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모두 허리 관절 주변과 신경에 생겨져 있는 염증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6주 이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달려 봤는데도 불구하고 수면을 취하기가 힘들다든지 일을 하기가 힘들다든지 사람을 만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지속되게 되면 그때는 수술을 선택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삶의 질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경우, 이 경우라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될 거고요. 허리뼈가 틀어진 경우가 전방으로 전이된 경우가 기준치 이상으로 심하게 빠지게 됐을 때는요, 그것은 증상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네. 많은 분들이 금방 회복이 될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재활 중요하잖아요. 네. 재활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재활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제 4가지로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양반다리를 하거나 바닥 생활을 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허리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또는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허리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죠. 체중에 대한 조절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적정 체중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퇴행성 변화가 또 가속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버릴 것과 체중을 조정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어떤 운동이 제일 좋아요? 라고 저에게 말씀을 이제 묻는다면 네. 저는 1차적으로는 아쿠아 운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어 운동. 아쿠아 운동이라고. 아쿠아 예, 아쿠아 운동이요? 운동이요. 예. 물속에서 이제 부하를 받고 아.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관절을 보호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손상을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네. 근육질을 올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적인 재활치료사와 함께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이 추후에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허리 건강에 플러스가 되는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